약이 내 몸에 들어가서 다른 곳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단백질만 딱 건드려서 막아내거나 얘를 없애거나 이게 약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조가 다 알려졌고 이 구조에 강하게 결합하는 물질을, 그러니까 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바이오는 아직도 노동 집약적이거든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많은 박사급 인력들 수백 명이 와서 디자인하고 합성하고 해왔던 분야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거의 대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시간과 비용도 절약되고 성공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의 배상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상수 교수님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배상수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3년 전에 제가 배상수 교수님이 계시는 한양대학교에 가가지고 그 유전자 가위질 좀 한다던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했던 그게 이제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제 서울대학교로 옮기셔가지고 네. 제 친구 중에도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자랑을 할 수 있는. 근데 어쨌든 오늘 이제 제가 모시게 된 이유가 올해 노벨상이 나왔는데 노벨 화학상 그리고 노벨 물리학상이 야 이거 좀 의미 있는 것 같다라는 해석을 좀 해주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언젠가는 받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제 올해를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AI 관련된 기술로 노벨 물리학상이랑 화학상이 이제 다 수여가 됐죠. 네. 네, 일단 사전에 제가 깔고 싶은 거는 저는 일단 AI 전공자는 아니고 네. 또 뭐 단백질 구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제 유전자 편집을 이제 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옆에서 보면서 느낀 점들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네. 왔습니다. 네. 박사님은 유전자 편집 분야에 이제 그 전문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고 네. 그쪽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관련 저희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대중 강연을 나설 때는 할 때 네. 여러분들 DNA, RNA 아십니까?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아, 네. 네네. 이 DNA는 우리가 다 알죠? 이렇게 이중나선으로 꼬여 있는 구조. 네. 네, 이 DNA에 유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손에게 전해지는 거고요. 우리가 속담에도 콩 심으면 콩 나고 그렇죠. 팥 심으면 팥 나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 아, 만약에 씨앗이 생긴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해보세요. 네. 근데 얘를 심으면 콩이 나는데 얘를 심으면 뭐 다른 게 나와요. 왜 그렇죠? 생긴 게 거의 똑같은데? 거의 똑같은데. 네. 그럼 뭐가 있나 보지. 그렇죠. 그 안에 뭔가 이 형질을 다 규정해주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아하. 그 물질이 뭔가. 아하. 그게 DNA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그 DNA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유전 정보가 이제 굉장히 귀한 거기 때문에 세포 안에는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거를 이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거죠. 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그럴 때 RNA를 만들고 그 RNA가 결국 단백질을 만듭니다. 아, 네. 네. 이게 단백질이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한 거군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겪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단백질들의 연속작용입니다. 뭔가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도 네. 지금 이효석 대표님이 얘기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어와서 귀에 있는 어떤 세포의 막에 있는 단백질을 건드려요. 이렇게. 그럼 그게 저한테 전달되는 거고 신호 전달할 때도 뇌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다 단백질들의 작용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네. 뭐 더 단백질 그러길래 뭐 그냥 먹는 건 줄 알았지. 뭐 그냥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네. 그 사실은 뭐 헬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단백질 그쵸, 드시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게 모든 것이 다 단백질이 그렇죠. 움직이거나 뭔가 작용을 해서 영향을 주는 거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우리 네. 모든 인체 작용은 단백질들의 그런 네트워크, 이제는 단백질들의 작용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NA, DNA 그리고 단백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현대 유전학, 그러니까 근대 유전학과 분리해서 네. 또는 현대 분자 생물학이란 말은 처음 나온 말이에요. 100년 전에는 분자 생물학이라는 용어도 없었어요. 네. 그냥 생물학이지. 근데 분자라는 걸 붙여가면서 이렇게 특징 지어놨다는 말이죠. 네. 현대는. 네. 이런 시기가 근 100년이 안 됩니다. 이렇게 구분짓기 시작한 시기가. 분자 생물학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생물체 있으면 토끼를 연구하고 뭐 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안에 있는 이런 분자를 연구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근 100년이 안 된 굉장히 신생 학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100년이 안 됐다. 네. 사실 뭐 100년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이제 얘기해 줄 때 들어보면 여러분들 지금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하잖아요. 그 유클리드 뭐 기하 네네네. 그런 건 몇 년 됐다고? 그렇죠. 그 기하학 같은 거는 BC에 다 완성이 됐어요. 아, 유클리드 몇천 년 전인 그렇죠. 아니, 그 대표적인 게 피타고라스 아닙니까? 아, 피타고라스 정리 맞아요. 피타고라스가 언제적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 지금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미 그런 기하학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때도 건축물 지었잖아요. 다 그러네. 피라미드 짓고 그러네. 뭐 우리나라도 뭐 첨성대 짓고 그런 이유는 다 이런 기하학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해진 거죠. 기하학이라는 학문은 수천 년 전에 완성이 됐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분자 생물학이라는 거는 여기 100년밖에 안 됐다. 그렇죠. 이런 네. 얘기네요. 네네. 근데 이 학문에서는 무슨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강조하는 게 공부와 연구는 다르다. 아하, 공부와 네. 연구는 다르다. 공부는 답이 있는 걸 누가 빨리 푸느냐의 싸움이라면 아하. 이제 연구부터는 어떤 게 문제인지조차 몰라요. 문제를 찾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아하, 공부는 답이 있는 거를 그렇죠. 빨리 푸는 거다. 빨리 푸는 거죠. 빨리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건 공부하는 거네. 그렇죠. 연구는 뭘 모르는지 모른다. 그렇죠. 어, 다음 날부터 제가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뭘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럼 제가 물어보죠. 너 뭐 하고 싶냐? 그렇지. 무슨 연구를 하고 싶냐? 네, 네. 뭘 모르는 거냐, 너는? 그렇죠. 네. 뭐, 질문이 뭐냐, 이런 그렇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연구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 이제 DNA의 유전 정보가 흘러가는 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센트럴 도그마, 네. 우리말로 하면 중심 이론, 그러니까 핵심 이론, 핵심 축 이런 의미입니다. 현대 분자 생물학의 가장 핵심적인 골격이라는 의미죠.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두 가지 질문이 크게 떠오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뭔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한번 상상해 보시고 네. 첫 번째 질문은 자 DNA는 설계도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설계도면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토끼가 있어요. 그럼 토끼의 설계도면은 어떻게 생겼을까? 또는 뭐 배추가 있어요. 배추의 설계도면은 뭘까?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람의 설계도면은 뭘까? 또는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남자 여자 다르죠? 그럼 둘은 설계도면이 어떻게 다를까? 설계도면이 일단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DNA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일단 큰 축이고요. 또 하나의 큰 질문은 자 이제 설계도면을 얻었다고 해봐요. 건축의 비유를 하자면 설계도면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실제 집을 지어 봐야 될 거잖아요. 그쵸. 이 집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 건축물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를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고 이걸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근원적인 질문, 네. 빅 퀘스천이라 써주셨는데 네. DNA는 읽고 해석하는 거, 그리고 네. 이제 단백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아무튼 근데 공부와 연구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도 흥미롭고 연구는 결국 질문을 만드는 거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걸 풀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아니 단백질이 그냥 생기면 되는 건데 이 구조가 왜 중요한가? 근데 제가 3차 구조라 그랬죠? 자 보시면 DNA는 그냥 이 AGCT라는 문자의 나열입니다. 그냥 알파벳처럼 알파벳 네. 나열이에요. 네. 그럼 이게 RNA에 전해지죠? 그리고 만약에 단백질을 만들 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나열로 될 수 있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1차 구조라고 불러요. 이 DNA가 있으면 이런 뭔가 아미노산의 조합이 있구나. 이게 1차 구조예요. 네. 이게 이제 어떤 한 번 접혀요. 그럼 2차 구조가 되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3차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조라고 해도 되는데 3차 구조 그러면 최종 포맷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DNA는 이렇게 생겼는데 네. RNA는 이렇게 생겼고 네. 한 줄인 거죠, 한 줄. 처음에는 한 줄처럼 읽히겠지만 한 줄처럼 있어서는 아무런 작용을 못해요. 단백질이. 단백질이 3차원 구조를 만들어야지. 뭔가 이제 꾸깃꾸깃 꾸겨지는 거 생각하면 그렇죠. 됩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꾸겨진 거랑 저렇게 꾸겨진 거랑 또 달라서 또 단백질이 그렇죠. 또 다르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핵심적인 예시 하나가 아래에 있습니다. 이 유전자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적혈구, 산소를 나르는 혈액송에 있는 적혈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 적혈구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산소를 잘 나릅니다. 네네. 그런데 DNA 서열이 딱 하나가 바뀌어요. 딱 하나가. 딱 하나가 바뀌면 네네. 이 DNA를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이 딱 하나가 바뀝니다. 이 글루탐 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T하고 A가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T가 A로 DNA가 바뀌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이 발린이라는 걸로 만들어져요.
아미노산이 딱 하나 바뀌죠. 네, 뭐 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적혈구가 그러면 적혈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뭔가가 하나 바뀌면 이 적혈구가 뭉치게 되면서 이런 낫형 모양이 만들어져요. 자기 스스로. 그러면 더 이상 산소를 전달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클이라는 말이 낫 모양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낫 모양 적혈구 증후군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적혈구의 모양이 바뀌어서 제 기능을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저기 뭔지 모르겠지만 T하고 A 자리 하나 바꿔서 네. 그러니까 저 2번이 3번 자리 있고 3번이 1번 자리 그렇죠. 있으니까 이게 문제 생기는 거구나. 그렇죠. 아하. 그래서 DNA 하나만 바뀌어도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고 단백질의 구조가 살짝 바뀌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3차 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 구조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 설계도만 보고 DNA만 보고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러면 매우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DNA만 보면. 네, 근데 DNA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고 엄청 길어요. 네. 이걸 보고 구조를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래서 구조를 밝히는 것은 모두 다 노벨상입니다. 밝히는 기술만 개발하면 다 노벨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밝히면 그렇죠. 그냥 자, 처음에는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네네. 이게 전부 다 우리한테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의료 산업의 접목이 됐거든요. 우리 뼈 부러지면 엑스레이 찍죠? 그렇죠. 처음에 엑스레이 개발됐을 때 이걸로 단백질을 찍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딱 찍어가지고 구조를 봤어요. 어떻게 생겼나? 그렇죠. 어떻게 생겼나? 엑스레이로 보고 단백질 이렇게 생겼구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DNA 단백질 얘기하고 있는데 DNA는 이제 설계도고 단백질은 이제 건물, 건물입니다. 느낌으로. 그렇죠. 이 건물 어떻게 찍은 거야? 이걸 네. 이제 엑스레이 찍어서 봤다는 그렇죠. 거지. 네. 건물이 이제 엄청 작아서 눈에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네. 이걸 보고 싶은 거죠. 이걸 어떻게 보고 싶은데 볼 방법이 없죠. 그치. 현미경으로 보면 되지 않냐? 현미경으로 안 보이니까 이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구나. 현미경으로 안 보입니다.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크기보다 훨씬 작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뭔가 보려고 하면서 뭔가 보려고 방법만 만들면 노벨상. 그렇죠. 여러분 노벨상 받는 거 쉽네요. 아유, 네. 구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 보여서 그렇지. 네, 그래서 계속 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로 먼저 찍었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로 보니까 뭔가 구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노벨상이 62년도에 주어지고 62년도에. 그다음에 이거 NMR이라는 걸로 찍었어요. 네네. 뭐 이렇게 자석처럼 보이죠. 아하. 자, 이걸로 2002년에 노벨상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건 전자현미경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찍어서 또 구조를 봤구나. 17년도에 노벨상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 쓰이는 게 엑스레이도 우리가 어디 아프면 찍잖아요. 그쵸. 뼈 보려고. 이 NMR 기술은 우리가 흔히 MRI로 일컫는 기술입니다. 어디 뇌 찍을 때 MRI 찍듯이 맞아요. 이렇게 그 분자 구조를 보는 기술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의학에서 네네. 병원에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의 개발이 다 노벨상이 주어졌다. 그랬던 거죠. 일단 우리 노벨상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DNA부터 시작해서 노벨상이 살짝 나오긴 했어요.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구조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이 단백질을 구조를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구조 올림픽이 있어요. 이것도 네. 연구하는 올림픽이 있군요. 네. 카스프라고 하는 대회인데요. 네네. 이 대회는 94년도에 시작해서 매 2년마다 열리는 국제 행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실험하는 사람들이 뭔가 재미있는 구조를 딱 찍어요. 네네. 찍고 나서 논문으로 출간하기 전에 여기 대회에 보냅니다. 우리 이거 찍었다. 그러면 이제 대회를 조직하는 사람들은 이 구조를 여러 개 모은 다음에 이거 재미있네. 또는 이건 좀 어렵겠네. 이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네.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실험하지 않고 이걸 예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한다. 이걸 제출해서 제일 비슷한 사람한테 1등을 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올림피아드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런 수학 거죠. 올림피아드 같이 네네네. 어려운 문제 푸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예측해서 하는 것들이 점수라고 보면 되고요. 한 40점대 맞으면은 대충 우승합니다. 1등 합니다. 2006년부터 네네. 네, 쭉 그러네요. 40점대 정도 맞추면은 굉장히 잘 예측했다 하면서 우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단백질 구조를 보여주면서 야 이거 뭔 거 같니? 그러니까 이제 구조를 보여주지 않고 구조 좀 DNA설만 보여줘요. DNA만 보여주고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맞춰봐라. 설계도면 보고 설계도면 어떤 보고 건물이겠니? 이렇게 물어본 거네.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40점 맞으면 잘했다. 네, 잘했다. 문제가 어려웠나 보다. 100점 만점에 40점이면. 그 DNA만 보고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네요. 물론 이제
쉬운 건 쉬운데 또 그 어려운 어려운 게 건 있으니까. 어렵고 네. 그리고 이게 한 80점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도 신뢰도가 있습니다. 사실 40점은 그냥 그럴듯한 모양이지 뭐 그래. 참고사항이지 뭐 믿을 건 못 된다. 아하, 또 이렇게 보면 느낌인데. 됩니다. 네. 근데 그러던 게 2018년이죠. 네. 2018년. 이 카스프 13번째 대회에서 갑자기 우승을 했는데 우승한 게 알파폴드예요. 에이? 이게 알파폴드가? 알파폴드 1. 아, 알파폴드 1이 우승을 해버립니다. 점수 60점이네요. 네, 압도적인 차이로 우승해버리죠. 그동안 인간이 했던 점수를 다 뛰어넘은 그렇죠. 거네. 그렇죠. 그러네요. 네,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그쵸. 회사에서 처음 했고 그 회사도 한번 해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잘 만든 게 알파폴드 2입니다. 네. 알파폴드 2를 만드니까 이제는 90점에 도달해 버리는 거예요. 와. 그러면 뭔가 실험을 하지 않아도 이제는 신뢰할 만하다. 이런 수준에 도달해 버린 겁니다. 네. 단백질을 보고, 아니, 그러니까 DNA를 보고, DNA 설계도를 보고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예측하는 시대가 열리는 아까 거죠. 연구를 하는 그 BK스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DNA를 읽는 거였어요. 네, 근데 네. 두 번째는 단백질 구조를 보는 그렇죠. 거였는데 이거를 알파폴드가 해내는 어느 정도 근접한 답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거예요? 그래서 학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파고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맞아요. 알파고 보니까 2016년이더라고요. 네네. 어느새 8년? 됐네요. 8년 벌써 됐죠. 8년 됐네요. 벌써 8년 됐습니다. 어허. 그리고 우리 이세돌 기사님은 유일하게 AI를 이겼던 최후의 사람으로 기록될 것 같은데 네. 이 알파고가 굉장히 센세이션 했잖아요. 이렇게 AI를 뭔가 우리가 딥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첫 단추를 열었다면 네, 이게 이제 단백질을 푸는데도 활용이 되면서 아하. 이제 이름도 알파폴드라고 어허. 지은 겁니다. 네. 그런데 한 번 더 큰 점프업이 변화가 돼요. 점프업이 됩니다.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성형 AI의 등장이구나. 등장입니다. 네. 아니 우리가 생성형 AI는 진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네. 이거 여기저기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의료나 아니면 이쪽 그 의학 네. 이쪽으로 접목되는지는 잘 몰라요. 네, 이게 네. 이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여기 네. 이제 어떤 식으로 접목되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구글이 검색 기능이랑 비교를 하자면 검색은 빠르게 있는 페이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없는 페이지를 보여주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생성형 AI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습득한 다음에 네.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들어주죠. 네. 뭐 예를 들어 피카소 그림이다 그러면 구글은 굉장히 피카소 그림을 찾아주겠지만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오늘 우리의 이 현장을 피카소 그림처럼 만들어줘 그러면 느낌으로 피카소가 그린 것처럼 만들어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단백질에 쓰일 때도 기존의 AI를 쓸 때는 단백질의 구조를 어느 정도 딥러닝을 통해서 예측할 수는 있었는데 이제 생성형이 되면서 단백질의 구조도 이제는 만들어주는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단백질 구조가 있는 게 아니고 단백질 구조를 만들어 버린다고. 네. 와 그렇구나. 네. 네. 예시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제 그 전에 앞서 여기 주역들 두 팀을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네네네. 이제 학계라고 할 수 있고 하나는 산업계라고 할 수 있겠죠. 회사.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데이비드 베이커라는 교수님이 연세도 이제 60이 넘으셨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단백질 구조 예측하는데 큰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네. 쭉 기여를 해오다가 로제타라는 걸 먼저 만들었고 그리고 AI를 써서 로제타 폴드를 만들었어요. 네. 근데 로제타 폴드 만들 때 당시 이 논문의 제일 저자가 한국인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은 이제 서울대학교에 임용이 되어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계십니다.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서울대 백민경 백민경 교수님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후배로 알고 있습니다. 네. 후배 자랑스러운 고등학교 후배님이 네. 그 연구에 일조자를 썼다는. 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그 연구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다른 한 축은 뭐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이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만들었다 구글이 샀죠? 네. 그래서 알파폴드 3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생성형 AI 네네. 기술을 이용해서. 네, 그렇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페이지로 네네. 이 깨알 자랑이라면 네네. 얼마 전에 백민기 교수님이 저희 연구실에 오셔가지고 그렇군요. 같이 사진을 한번 여기 찍었습니다. 백민기 교수님이세요? 네네. 그렇군요. 귀엽게 생기신 분이 백민기 그렇군요. 교수님이고 연구실에서. 네, 저희 학생들이랑 같이 찍었습니다. 네. 허락 없이 사진을 이렇게 공개했는데 네. 네, 후배님이니까 좀 봐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제 그러던 차에 이제 올해 노벨 화학상이 이 분야에 수여된 거예요. 여기에? 네, 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한 공로에. 네. 그래서 보시면 항상 이 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3명이 받았으니까 3명이 다 똑같구나. 아니구나. 뭐 N빵 아니야? 네. N빵 아니고요. 네. 네. 뭐 N빵일 때가 많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학계에서 좀 달라네요. 그 수상위원회에서 보통 정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로제타 폴드와 알파 폴드를 반반으로 주고 싶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로제타 폴드는 데이비드 베커는 2분의 1. 그리고 이 알파 폴드의 주역 두 분은 2분의 1에 또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씩. 네. 잠깐만요. 아까 보여주셨던 이 그림의 로제타 폴드가 2분의 1, 네. 알파 폴드가 2분의 1 받으신 거고. 네, 네. 근데 그 제일 저자가 백민규 교수님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한 일이네요, 정말. 네, 그렇죠. 굉장히 뭐 자랑스러운 일이고 기쁜 그러네요. 일이죠. 네. 아니 사실 올해 노벨상을 이야기할 때 한강님이 받으신 부분도 그렇죠. 엄청난 일이긴 한데 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 한국인이라는 거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후배님. 네네.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네. 그 우리가 보통 연구 분야 선택할 때 그 노벨상 받은 분야가 인지 아닌지를 선택하거든요. 왜냐하면 노벨상 받은 분야면 피하려고. 예전엔 그랬어요. 노벨상을 받은 분야다 그러면 저 분야는 내가 해도 이미 다 해놔서 가서 할 게 없겠다 이러면서 피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그 초창기에 임팩트가 커서 받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거예요. 네. 그 단적인 예시가 이 존 점퍼라는 분은 저보다 어립니다. 그래요? 네. 진짜. 84인가? 네, 80년대생. 80년대생이구나. 네. 뭐 그림은 좀 이렇게 나와서 그렇죠. 네,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보다 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그 초창기에 큰 기여를 해서 노벨상을 또 빨리 받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노벨상을 받으면 그 분야가 끝인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신호탄의 역할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이 밑에 보니까 그 공로로 인정받은 걸로 보이는데 이게 프로틴, 그러니까 단백질을 디자인하는 거, 계산해서. 이게 첫 번째가 이 베이커 교수님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로틴 디자인을 해왔던 공로. 지난 한 30년간. 30년 동안 계산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해온 공로고 여기 구글의 딥마인드는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한 공로. 예측을 했다. 이런 명목으로 이제 노벨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뭐 하길래 이거 한 거냐. 그래서 제가 무비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기 출처가 있습니다. 그 베이커 교수님의 그룹에 출처가 있고요. 자, 이 기존의 기술을 이용하면 이 구조를 알 수는 있어요. 이 노란색.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아는 것도 어렵겠죠, 딱 봐도. 그러네. DNA 설계도만 보고 이 노란색 형태의 구조를 찾아내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난 이 구조를 보고 여기에 뭔가 강하게 달라붙는 물질을 나는 만들고 싶다. 그걸 창조해줘. 라고 하면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 말이구나. 이 그림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약간 우리 DNA를 꼬기작 해가지고 단백질 구조가 있는 그냥 뭔지도 모르겠고 막 엄청 꼬개져 있는 거기 옆에다가 뭐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지 뭐 이런 걸 만들어 달라는 거네요. 생성형 AI로. 마치 우리가 챗GPT를 통해서 뭔가를 물어봐서 그려주는 것처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실예로 들면 뭐 물론 이 기술 자체가 100%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챗GPT 물어봐도 가끔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할루시네이션 하죠. 정확히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그럴듯한 모양을 찾아주는데 사실 하나를 제시하지 않아요. 내가 그러면 한
1000개 만들어 볼래? 그럼 1000개 그치. 만들어주고, 맞아. 그럼 너 한 1억 개 만들어 볼래? 그럼 1억 개 만들어줘요. 이제 그 다음에 뭔가 여기서 한번 또 테스트 제가 해보면서. 연구자 입장에서 잘 선발하고 어허. 또 이걸 세포에서 테스트 해보고 아하. 뭐 이런 단계는 있어야겠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그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도 클릭 한 번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챗GPT 쓰면서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전문가 행세를 낼 수 있듯이. 그쵸. 네. 그리고 이런 거 만들어서 뭐 하냐라고 하시면 이런 게 다 약물입니다. 아, 약물이야. 네. 약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약은 뭔가를 타겟하는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약을 먹으면 아까 무슨 단백질에 가서 여기 붙어서 그렇죠. 바꿔라 이런 거네요. 바꿔라는 어렵고 얘를 바꿔라는 없애라, 어렵고, 없애라. 뭐 막아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이라는 거는 원래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약을 먹으면 온몸으로 퍼지는데 다른 단백질은 건드리지 말고 이 단백질만 건드려서 뭔가를 해라. 이게 약이에요. 네,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럼 결국 이걸 이용해서 네. 잠깐만 요렇게 해볼래 저렇게 해볼래 막 하다 보면 네. 약이 만들어질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얘를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가 이 단백질에 잘 붙고 또 다른 애들은 잘 안 붙고 그러면 얘가 약이죠. 네. 그럼 엄청나게 많은 시도들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알파폴드 2에서 이미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는 작업들은 거의 끝났어요. 구조를 밝히는 거는? 구조를 밝히는 거는. 근데 알파폴드 3에 와서는 이제 처음으로 디퓨전 모델을 써서 생성형이라는 개념은 3부터 도입된 겁니다. 생성형 AI라는 개념은. 네. 그래서 3가 되면서부터는 이것 역시 뭔가 단백질과 DNA 그리고 단백질과 어떤 우리가 화합물, 네. 뭐 우리 그냥 먹는 고체 약물들이죠. 이 약물들을 다 넣어도 네. 그 조합을 생성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제 네이처에 나왔던 그림인데요. 네. 이 올해 5월이네요. 올해 5월이에요. 다 올해 받았습니다. 네, 올해 거구나. 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구나.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네. 네, 지금 얘기예요. 네. 챗GPT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이잖아요. 그러네. 네. 챗GPT 나오고 나서 이게 나오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비슷한 흐름을 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래가 실제 사람들이 실험적으로 찍은 구조예요. 아래가. 실험해서? 네, 이렇게 실험해서. 생겼을 거라고 추정한 거죠? 실험에서 이건 찾아낸 거죠. 그리고 위에는 이 알파폴드 3가 예측한 겁니다. 거의 유사하죠. 우리 뭐 눈으로 봐서는 차이를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잘 찾아줍니다. 근데 저는 약간 소름 돋는 게 아까 그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하는 게 큰 문제라고 했잖아. 근데 이 2에서 거의 다 이제 끝났다. 근데 3에서는 이제 예측을 한다. 예측을 통해서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하면서 약이 만들어지는데 가까워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약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약이라는 것은 그치, 약. 그냥 약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약학 전공자는 아닙니다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은 그냥 뭐든 될 수 있어요. 이게 화합물이어도 되고 단백질도 약이 될 수 있고 또 아닌 작은 펩타이드 같은 것도 있고 어떤 물질이든 상관없는데 이 약이 내 몸에 들어가서 다른 곳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단백질만 딱 건드려서 얘를 뭐 막아내거나 얘를 없애거나 이게 약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는 구조가 다 알려졌고 이 구조에 강하게 결합하는 물질을 예측해봐라. 그러면 예측해주기 때문에 이제 약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약을 생성해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면 약을 만들 때 이제 굉장히 다양한 뭐 실험도 하고 임상 실험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 속도가 많이 빨라지는 거죠. 빨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라지겠는데요? 근데 물론 이제 앞 전반부를 대체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A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얘를 우리가 막고 싶어요. 그러면 합성을 그냥 다 해보는 거예요. 다. 수만, 뭐 수십만, 수백만. 이 합성된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다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얘랑 잘 결합하네? 그래서 시작하는 게 약물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네네. 진짜 수도 없이 많은 사례들 중에서 하나가 뭐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모래사장에 그 바늘 하나 찾는 것처럼 어려운데 찾았다!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세포에서 검증하고 쭉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실패 확률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런데 이 전반부를 거의 완전히 대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바이오에서 임팩트가 큰 거는 제가 봤을 때 바이오는 아직도 노동 집약적이거든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많은 박사급 인력들 수백 명이 와서 디자인하고 합성하고 이 해왔던 분야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거의 대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시간과 비용도 절약되고 성공 확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1월달 기사를 좀 보면 네. 알파폴드 3가 논문으로 공개된 건 앞에서 논문으로 공개된 건 5월이에요. 근데 그 전에 뭔가 사전에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1월달 기사인데 일라이 릴리랑 노바티스가 뭔가 3빌리언 약 3조, 4조 원. 3조인데 환율 생각하면 한 4.5조? 그쵸. 네. 4.5조의 어떤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뭘 할까? 알파폴드 1, 2일 때는 이런 계약이 없었어요. 근데 알파폴드 3가 나오면서 이런 계약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측을 해주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생성을 해주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릴리나 노바티스가 뭔가 약물로 타겟하고 싶은 어떤 단백질이 있겠죠. 걔에 딱 적합하게 맞는 애를 만들고 싶었나 봐요. 네, 이건 뭐 추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폴드 3는 단백질 구조만이 아니라 DNA와 RNA까지 예측이 된다. 네. 이런 게 포인트가 되고요. 일라이 릴리랑 노바티스와 파트너십을 했는데 이 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 150조 시장. 네. 이 150조 시장에서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 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글쎄요, 저희가 뭐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그 노력이 들어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AI가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벌써부터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놀랍네요. 그리고 데이비드 베이커라는 교수님을 앞에서 설명드렸죠. 네. 이분이 이 기술을 가지고 또 다른 회사를 하나 창업했어요. 그분은 이미 창업한 회사가 이미 충분히 10개 이상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이름은 이제 자이라라고 있는 것 같아요. 자이라 세라피틱스. 네. 그래서 이 X 발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이라. 네, 네. 자이라 세라피틱스고 이 자이라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자이라라는 회사가 펀딩으로 1빌리언을 받았다. 시리즈 A, B, C가 아니라 네. 그 전 단계. 그냥 뭐 시작하기도 전에 네. 시드머니 단계에서 1빌리언을 투자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자이라 1.4조예요. 그러니까 1.4조. 1.4조 원을 네. 시작할 때 투자 받았다는 네. 얘기는 시리즈 A 전에 글쎄요, 뭐 투자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얼마나 인정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굉장히 높은 가치로 투자를 받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 자이라 CEO가. 테라퓨틱스의 CEO가 이제 뭐 인터뷰를 했는데 네,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생성형 AI를 통해 약물 개발이 직접적으로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제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선언을 해버렸군요. 네네. 네.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제 배상수 교수님하고 이번에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앞서 처음에 이제 소개해 주셨던 그 센트럴 도그마, 이제 네. 핵심적인 이렇게 관통하는 그 이야기 중에서 DNA를 모두 읽고 해석하는 거. 요건 된 거죠, 지금? 읽는 건 됐는데 해석은 아직 안 됐어요. 해석은 아직 안 네, 됐다. 네. 근데 읽는 거는 옛날에 무슨 게놈 프로젝트. 네, 맞습니다. 네. 엄청 오래 걸렸지만 네. 해낸 거죠, 그래도. 그렇죠. 어쨌든 다 읽을 수는 있다. 네. 뭐 여기서 파생되는 게 많죠. 뭐 예를 들어서 피 한 방울이면 뭐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 그쵸, 뭐 이런 그쵸. 등등등이 전부 다 이 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DNA를 읽어서. 피 한 방울에 있는 DNA를 가지고 뭔가를 알겠다. 네, 이런 식이 전부 다 1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DNA를 통해서 됐고. 네. 근데 이번에 단백질 구조를 모두 파악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큰 문제였을 걸로 느낌이 오는데, 근데 그게 이제 AI 때문에 이제 된 거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공로로 이제 노벨상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러면 이 두 개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DNA를 읽는 건 됐는데 아직 해석은 안 됐어요. 해석은 덜 돼 있습니다. 이 해석이 좀 필요한 영역이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저와 이효석 대표님의 DNA는 얼마나 다를까요? 같은 인간이니까 상당히 비슷하겠죠? 그쵸. 저랑 쥐 엄청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저랑 원숭이 그러면 좀 비슷할 것 같고 네. 저랑 이효석 대표님 그러면 정말 비슷하겠죠? 네. 하지만 근데 뭐가 많이 다르겠지. 그렇죠. 99.9% 이상 비슷해도 다른 점이 한 300만 개 정도 다릅니다. 300만 개? 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300만 개가 몇 개가 달라. 있길래 300만 개? 전체는 한 30억 개 정도 됩니다. 30억 개. 30억 개 설계도 중에서 저랑 이효석 대표님은 한 300만 개 정도 다르다고 생각돼요. 네. 근데 그렇게 다르구나. 그게 이 정도 차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해석하지는 못했어요. 뭐가 달라기래 이렇게 그렇죠, 다르냐 그렇죠. 해석을 못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여전히 미지 영역인데 어쨌든 설계도를 읽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열을 다 파악하는 건 됩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서열을 알면 설계도를 아니까 이제 그러면 건축물을 바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건축물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이제는. 네. 근데 이거를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건축물에 붙어있는 물질을 만들어라. 건축물에 뭔가 결합하는 물질을 만들어라. 이런 거를 우리가 생성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AI를 통해서 네.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이것을 통해서 알파폴드를 포함해서 많은 AI 기업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 걸로 예상이 되네요. 앞으로 큰 변화들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배상수 교수님 연구하시는 분야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지금 아까 유전자 편집 쪽 하고 네.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저의 분야도 사실은 여기와 굉장히 밀접히 닿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 유전자 편집 분야도 지난 2020년도에 노벨 노벨상을 화학상을 받았죠. 네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DNA를 해석하고 싶은데 서열이 거의 같은데 한두 개가 다르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DNA가 바뀌면 뭔가 사람이 이상해지고 막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 나고 그렇죠. 질병이 있고 그렇죠. 근데 그 DNA에서 이걸 바꾸고 싶은데 바꿀 방법이 그동안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전자 편집 기술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는 뭔가 유전자를 가가지고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 서열이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리내서 읽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한자를 그냥 눈으로는 읽을 수 있잖아요. 의미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이용하면? 네. 그럼 유전자 편집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유전자 편집도 여기에 속해 있고 유전자 편집 분야도 AI를 써서 좀 더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궁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이제 유전자 편집 자체도 유전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막 또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네, 다양한 네. 실험을 AI를 통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배상수 교수님도 얼른 노벨상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일단 한 걸음씩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네.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또 너무 많은 실수도 있는 거니까. 동산부터 오르고. 그럼요. 네. 아무튼 굉장히 이 분야에서만큼은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계시고 서울대에서도 많은 학생들과 노력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진짜 막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효치님들한테 한 말씀,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이 큰 변화가 있는데 사실은 이 큰 변화는 한편으로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디지털 이전에 아날로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 막 카세트 테이프 막 이런 거. 네. 그때는 정말 일본 제품 기라성 같았잖아요. 네네네. 네. 못 따라갔죠. 못 따라갔죠. 네, 지금도 기억나 워크맨 이런 거. 근데 이제 디지털로 변하면서 이런 또 기회가 생기거든요. 다른 나라에는. 네네네. 근데 저는 이 제약 산업도 비슷한 게 기존의 제약 산업이 만약에 고수된다 그러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아까 노바티스, 존슨앤존슨, 화이자, 기라성 같은 회사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하면 이걸 빠르게 접목하거나 또는 습득하거나 또는 변형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면 또 기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판이 뒤집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다. 후반 주자한테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역전의 기회가. 그렇죠. 그 디지털 변화만큼의 큰 변화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이 분야에서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이렇게 당시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듯이 이런 바이오 제약 산업에서도 국내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희망 섞인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또 고민하고 계실 것 같고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나온 건 없지만 이렇게 큰 변화를 놓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노벨상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 갖게 된 것 같아요. 저희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